밥상 뉴스. 네, 정은정 농촌 사역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저도 선거 이야기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오호, 예. 예, 주요 후보들 농수축산업 공약 중에서 이 핵심 사안만 좀 간단하게나마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요. 네, 농수축산업 중요하죠. 근데 별로 핵심 공약으로 안 다루는 것 같은데? 뭐 워낙 산업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전체 산업에서 이 농수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GDP로 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림어가의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가 118만 5천 가구. 그리고 뭐 인구는 한 265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토탈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무엇보다 이제 고령화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돈을 벌어다 주는 산업은 아니다. 이제 이런 판단일 텐데요. 표가 많은 밭도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엄중한 현실은 있고 또 근래 이제 이 기후 위기의 압박에 농수축산업도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가가 어떤 농업 철학을 가지고 그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을 좀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버리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렇죠. 고민이 듭니다. 네. 모든 게 다 먹고 사는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건데. 네네. 먹는 것이 기본이니까 또 기본 중에 기본이 먹는 거고. 네. 그걸 책임지고 있는 게 농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 보면 농민 기본소득 이야기도 있고, 네, 농가 수당도 있고, 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뭐예요 이게?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득 보전에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공약인데요. 일단 농가 수당의 경우에는 농가가 기준이다 보면은 한 가구당 경영주가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주로 남편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성 농민들이 당연히 소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수당 혹은 농민 기본소득이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지만 이 여성 농민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2018년에 해남군에서 최초로 연 60만 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을 했고 이후 뭐 기초 지자체부터 해서 이 공약들이 늘어서 나갔는데요. 지금 그 농해수위에 이 농민 기본소득 법안이 대표 발의가 돼 있지만 통과는 지금 못 하고 있고 계류 중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농업의 어떤 소득 보전에 대한 공약들을 후보들이 내세웠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본소득을 자기의 트레이드마크로 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농촌 주민에게 1년에 100만 원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예, 이거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주민을 포함한 그런 기본소득이고요. 아, 농사를 안 지어도. 네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나갔던 그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이 농민 기본소득법 공동 발의에 참여한 정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연 단위로 그러니까 월 30만 원, 연 단위로 보면 360만 원 정도에. 네. 예, 그리고 이제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월 150만 원. 이렇게 그 농민 기본소득을 내걸었고 윤석열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농업 직불제 있죠. 네,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이것도 소득 보전에 관련한 중요한 그 정책인데요. 후보들 대부분이 직불금 확대를 공약을 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불금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려면 쌀 직불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네. 많은 정치인들이 청문회 때 이제 농사도 농사도 안 안 지으면서 지으면서. 수령에 가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 이 직불제가 고정 변동 직불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축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거나 혹은 규모가 크거나 이렇게 그런 농민들한테 가다 보니까 농민들 내에서 어떤 이 양극화 혹은 부익부 분입빈을 더욱더 이렇게 추동한다. 이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벌써 3년 차입니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이렇게 도입이 됐거든요. 공익 직불제? 예, 공익에 부합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나 농촌이 갖는 공익 기능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공간을 유지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고 무엇보다 이제 식량의 안보. 그래서 이런 그 공익에 복무를 하게 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 직불금 확대를 약속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 농업 직불금을 지금 현재 2조 5천억쯤 되거든요. 그래서 5조 원까지 2배 확충을 공약을 걸었고요. 예.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유럽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 지금 농업 직불금이 예. 이거를 중간 수준까지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역시 5조 원 확보라는 그 공약을 내세운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또 그렇게 되면 귀착되는 건 예산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농업 예산이 올해 편성된 게 16조 8,767억입니다. 예. 뭐 한 3%가 채 되지 않고요. 어. 참고로 교육부, 그러니까 교육 예산은 84조 2천억이거든요. 예. 근데 두 산업 다 교육을 산업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당장의 효과는 없지만 먼 미래를 위한 지금의 투자라고 보신다라면 농업 예산이 상당히 좀 적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모든 후보들이 지금 뭐 이렇게 거의 물량 공세다라고 이렇게 보수 경제지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걸 현금성 공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쪽에서는 농촌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아쉽고요. 지금 현재 뭐 2030 세대뿐만 아니라 4050 세대까지도 농촌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벼나무라고 부르더만. 그렇죠. 벼나무. 서늘하죠. 이제는 제가 대학생 부모인 제 40대도 저도 농촌에서 살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농촌이나 농업에 무언가 투자를 한다 혹은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그래서 말씀인지 이런 알겠다. 부분들을 어떤 비농업의 그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재원을 마련해서 이 산업을 지키고 또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 보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 예. 철학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농작물은 전략 물자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지금은 이래서 남아돈다고 하니까 그 아쉬운 걸 모르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 또 연식 나와서 안 되는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쌀 모자란다고 뭐 혼식 네. 장려하고 도시락 검사하고 이랬던 게 저 어릴 때인데 그때 생각하면 이거 전략 물자거든요. 이거.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그 식량 자급률이 곡물을 다 포함해서 전체를 포함해서 45%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쌀을 빼버리면 21%다 이러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